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고생 좀 하시고요. 자, 우리 프린트 보고 진도 나가죠. 1번부터 보면 과로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일단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타인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있어서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 소유에 한다고 했고 자기 물건은 안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자 소유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것이면 되고, 자, 그리고 그 채권이 과로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과로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변제기죠. 변제기. 유치권에 있어서는 변제기가 성립 요건이다라고 했고, 그럼 이제 그 1번은 이제 법조문인데 유치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우리가 이제 결련성이다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유치권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럼 뭐 늘 보신 것처럼 2번에 보증금, 권리금은 안 되죠. 부정되고, 그리고 3번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인정되죠. 공사비는 목적물 자체에 투여된 거니까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지문에 수급인의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졌다 이런 말 나오면 유치권이 안 된다고 했어요. 수급인의 자신의 재료와 노력이면 그건 누구 거라고 했냐면 수급인 자기께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안 된다고 했죠. 매매대금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목적물하고는 결련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5번에 임차인의 비용상환 채권. 되죠.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투여된 거니까 결련성이 있고요. 자, 6번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안 되죠. 대표적으로 봤던 거고. 자, 7번 보시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맞춰져 과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죠. 그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부동산은 압류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채권이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8번 보시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상관없으나 과로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를 채무자로 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9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이죠. 경락인에게 이제 뭘 거절할 수는 있냐면 인도를 거절할 수는 있지만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9번도 중요한 판례였었고, 10번. 법원은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 이제 과로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인데 이게 뭐였냐면 상환급부 판결이죠. 상환급부 판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상환급부 판결이 우리 시험에 2번 나온다고 했죠. 유치권에서 1번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바로 이제 시작하게 될 동시행위 항변권에서 나오게 되죠. 서로 주고받아라 이런 판결이었고, 1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과로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존이죠. 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적법한 거니까. 다만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는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은 반환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12번.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담보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기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앞에 3개, 원본, 이자, 위약금. 요거 이제 등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 비용은 등기할 필요 없는데, 근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되는 건 뭐였어요? 지연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고, 자, 이자는 얼만큼 담보되냐면 이자는 무제한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3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규정은, 자, 이거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14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일괄경매라고 했죠. 그러나 그 과로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뭐가 들어가면 돼요? 건물, 토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일괄경매가 인정이 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어도 돼요? 없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지금 나온 것처럼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리고 건물이 축조되었어야 한다.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5번 괄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담보물 보충 청구라고 불렀죠. 담보물 보충 청구 또는 뭐 저당물 보충 청구라고도 하고. 근데 이 담보물 보충 청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 때나 막 보충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 잘못이 있어야 돼요? 설정자. 괄호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들어가요.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3자가 저당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설정자 잘못이 아니니까 이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16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자 동시배당이죠. 그러면 각 부동산에 자 괄호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경매대가의 비례. 경매대가의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공동저당의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 시에 안분배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담보물이 공동담보물이 모두 다 채무자 소유일 때는 경매대가 비례 안분배당을 하는데 하나가 일단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한다면 안분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먼저 배당을 해야 돼요? 채무자 소유 건물에서 먼저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물상보증인 건물에서 배당을 한다라고 했죠. 중요한 거였으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괄호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전액을 변제할 사람은 누구냐면 채무자죠. 채무자. 만약에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나오면 이때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고요. 채무자는 뭐 항상 책임을 다 져야 되고 19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실행비용은 최고액 속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최고액이라는 것은 기본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채권액을 말하기 때문에 기본계약과 상관없는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20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라고 했죠.